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홀릭의 대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이즐2를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헤이즐2는 제가 한 2달여 정도가 걸려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롱소드를 2개를 장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한 80cm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거의 높이 디스커트에 고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높이로는 최대로 올리면 한 1m 정도 돼버리는, 분명히 50cm짜리를 만들었는데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네요. 지금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 녀석은 에떼님의 9 운드워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이언님이 만드셨는데요. 예전 아이언님이 만드셨던 에떼님의 9 운드워트와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예. 소드 하나의 차이만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이 운드워트 소체가 30cm 조금 더 큰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소체는 아무래도 50cm다 보니까 부피에서도 크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크기 자체가 비교 불가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갖고 놓았습니다. 일단 이 운드워트 헤이즐2는 사실 운드워트에서 거의 바리에이션으로 내려놓을게요. 바리에이션으로 들어보니까 그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뒤에 뭐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무장이라든지 뭐 쉴드도 따로 있고 라이플도 따로 있죠. 무장이라든지 그리고 색깔,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색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만 거의 소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면서 헤이즐을 2번 전개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에떼님의 50cm급으로 운드워트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소체가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같은 걸 2번 만들면 조금 지겹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기회 되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롱소드는 제가 사실 이 헤이즐2를 만들 때 가장 힘든 부분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해서 롱소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장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소체도 다리가 2개, 팔이 2개니까 다리 먼저, 그 다음에 팔 먼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몸통과 머리, 그래서 머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겹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작업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었어요. 보통 소체를 완성하면 무장으로 넘어가기 불편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꾸준히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문제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롱소드였습니다. 이 롱소드가 이렇게 돌려보면 스커트에 장착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백팩이 정말 허전합니다. 백팩이 아무것도 없어요. 백팩이 거의 없고 이 스커트에 거의 모든 문장이 몰려 있는데, 아무래도 변형 기체이고 이게 거의 코어 기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어라고 하는 마치 레고처럼 붙여나오는 그런 게 바로 어드밴스 오브 제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헤이즐과 함께 운드워트는 이 코어 기체로 많이 유명한데, 이 코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원래 자그마한 아기자기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HG로 나왔던 반다이의 기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작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기체이지만 이렇게 덩치 크게 만드니까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었는데, 크다 보니까 롱소드가 지나치게 큰 부분도 있었고, 그걸 스커트와 얇은 부분으로 고정을, 이쪽 부분이죠. 얇은 부분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고정성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는 탈착은 가능하지만 가동을 포기를 했고요. 가동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 롱소드도 사실은 움직입니다만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대는 식으로 거의 고정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떼어질 수는 있어요. 탈착은 가능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 자체도 제가 뭘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게중심 잡기가 너무 힘든 롱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울여도 한쪽으로 확 치우쳐지는 그런 식의 모양이라서 중심으로 모양을 잡되 스커트 쪽을 받쳐주는 식으로 스탠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탠드를 제작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모형에 구멍을 뚫거나 그런 식의 스탠드는 하지 말고 그냥 얹어놓는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스탠드를 아크릴로 받쳐주는 곳을 계산해서 따로 손도면처럼 이렇게 잘라가면서 만들었는데 나름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안정적입니다. 사실은 이걸 그 전에 촬영을 한번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정해서 스탠드를 다시 고치고 재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완성은 했는데요. 2달여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냈다고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것은 뭘까요? 예, 그만큼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만 제가 이게 돌아보니까 다리 자체도 다른 모형들은 종아리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게 여기저기 붙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발도 따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이 발 쪽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파내기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 자체도 가동이 되거든요. 원래 가동이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만들기 수월해졌고, 어차피 스탠드를 띄워서 그 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마치 지지대처럼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훨씬 더 만들기도 수월했고, 그리고 포즈도 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로 사실 이 밑에 있는 문두와트처럼 얘도 좀 불안정하게 살짝 들어보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고정이 아니라 탈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땅바닥이 지지를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자세 자체가 잘 잡히기 때문에 스탠드에 올려놓을 걸 처음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 자체가 없어도 충분히 보기 좋은 그런 자세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무게중심도 무게중심이지만 약간 돌격 자세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롱소드를 전개한 상태에서 멋지게 펼치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자세를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떤 스탠드를 만들어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정말 방법이 없었다 라고 밖에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굉장히 큽니다. 만들었을 때 1m가 되다 보니까 어디 장식을 할 때는 이 롱소드를 제거를 하고 장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전시회에 참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분해해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의 전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50cm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1m가 되어버렸는지. 자, 아무튼 즐겁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2019년 마지막 12월 31일에 모든 것을 마쳤고요. 1월 1일부터는 스탠드를 제가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딜레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스탠드를 따로 만들기 전까지 트위치 라이브로 제가 완성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참 종이를 말씀드려야죠. 종이는 기본적으로 메탈 컬렉션, 그러니까 3원 특수지죠. 페이퍼 모아에서 나오는 메탈 컬렉션 킹스 블루하고 나이트 클럽 퍼플을 기준으로 컬러링을 맞췄습니다. 흑색이 조금 들어가는데, 검정색이 좀 들어가는데, 그것도 엔스라사이트나 그 블랙 사틴을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블랙 사틴하고 엔스라사이트는 많이 안 들어갔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 킹스 블루하고 이렇게 보이시면 나이트 클럽 퍼플 프레임으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 종이다 보니까 사실은 화이트 화이트 데칼을 제가 넣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데칼이 아주 조금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이제 데칼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 데칼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일이 시트지를 잘라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아무래도 코션 데칼 같은 것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데칼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획을 해서 만드는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굉장히 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접샷이라든지 찍어서 카페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헤이즐2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힘을 하셔서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